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각 25분씩 발표 시간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 농산물 유통 개선 방향, 제주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주제로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와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 농산물 유통 개선 방향입니다. 제주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산물 유통을 얘기하면서 먹거리 순환 체계를 왜 얘기할까? 갑자기 이제 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렇게 여기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산물 유통에서 지금 비대면 거래가 엄청 늘었죠. 쿠팡을 통해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한 번이라도 그 구매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십니까? 배달의 민족에서 한 분 계신.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이제 사 보면은 쓰레기가 이만큼 나옵니다. 쓰레기 이만큼. 우리가 보통 장 볼 때 그 50원 아까워가지고 우리가 장바구니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비닐봉지를 이제 50원이 아까워서. 근데 그 50원을 아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환경을 지키자 이런 노력을 해왔는데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이제 시켜 먹어보면 그 일회용품이 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낄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환경에 계속 이게 늘어나게 되면 이제 쓰레기도 같이 계속 늘어날 거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 농산물 유통이 비대면 거래로 늘어나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제주 농산물을 얼마나 이제 팔 것이냐 이런 접근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이제 먹거리를 소비하는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 비대면 시대에, 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사실은 이제 친환경적이고 사실은 지역 사회에 도움되는 그런 먹거리를 소비하는 체계로 바꿀 시점이 이제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이제 적극적인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성장하는 시장이 있으니 기존 시장에서 성장하는 시장으로 이동해 가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계를 친환경적이고 지역사회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농산물 유통 개선 방향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 변화 전망, 제주 먹거리 현황, 그리고 구축 방향, 구축 과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기준 확진자가 이제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어제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하기로는 아직도 확진자가 최대다. 아직 그 최대값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잘 알지만 감소 추세에 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코로나19는 진행 중이고 지금 3월, 5월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봉쇄나 이동 제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한 결과 이제 전 세계 확진자가 좀 감소하는 추세가 좀 나타났었는데 이 봉쇄가 좀 완화되니까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세계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전 세계의 이런 이동 제한과 봉쇄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의 영향으로 경제적 저성장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생활 방역, 우리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또 이제 그 여러 청중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생활 방역에 지속이 되고 그리고 비대면의 소통 그리고 거래가 이런 이제 고착화, 생활화되는, 일상화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펼쳐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언제 또 확진자가 늘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또 굉장히 높은 시대가 바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우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저성장이다. 그다음에 비대면 거래와 소통이 이제 확산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지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그렇게 변할 거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구매하는 품목이 뭔지 아십니까? 일상생활에서? 청중이 없으니까 대답을 하시는데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구매하는 품목, 제일 자주 구매하는 품목. 우리가 매일 가는 곳이 슈퍼마켓이죠, 슈퍼마켓. 2주일에 여기 있는 분들은 슈퍼마켓에 안 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가는 곳, 최소 두세 번은 가는 곳이 이제 슈퍼마켓에서 식재료나 음식물을 사는 거죠. 일상생활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음식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옷은 뭐 계절마다 하나씩 산다고 하지만 사실 음식물은 거의 매일 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의 변화는 결국 이제 농산물의 유통이나 소비 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전망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 연동된 앱이더라고요. 라이브 코로나 co.kr인데 이렇게 좋은 자료를 해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월부터 3월 사이에 최대치를 찍었던 데 반해서 전 세계는 3월부터 4월 사이에 계속 최대치를 찍었고, 이거 증가율이죠. 증가율이 찍었고, 아직도 증가율이 2%이기 때문에 증가율을 멈추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제주도의 그 관광객의 유입 증감률을 분석해 봤는데 3월 달에는 전년 대비 58.7%, 4월에는 58.2%, 4월에는 이거보다 조금 완화된 숫자인 42.1%, 지금은 조금 회복된 상태라서 관광객 수는 이제 점차 좀 회복될 수 있고, 그러나 이게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또 확진자가 증가하는 경우, 방역의 실패로 증가하는 경우, 또 이게 이제 감소할 가능성도 있는 숫자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농축산물 출하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좀 증가한 추세라서 3월, 4월, 5월에 전년 대비 좀 증가한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축산물 출하량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제 경제 모델을 돌려서 한국 농업이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해봤는데, 화훼류 같은 경우는 5.7에서 7% 이제 감소할 거다. 화훼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거고, 과일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0.4%에서 0.9%가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수입량이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공급망이죠. 글로벌 공급망이 우리가 수입을 하려면 여러 가지 프로세스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방역 문제로 인해서 수입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과일 수입량이 감소해서 우리 그 생산액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국가에서 이제 그 소돼지 같은 경우는 수입 단가가 상승해서 우리가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 0.6%에서 1.5% 이제 감소할 것이다. 근데 국내 수요가 너무 감소해서 그럴 것이라는 거죠. 제가 한 3월 정도에 그 2020년 제주 농축산업 생산액을 좀 해봤는데 감소가 어느 정도 될지, 이럴 때 이제 감소 예상액은 제가 이제 가정했던 거는 5월이면 이제 원래 상태로 회복할 거다를 기준으로 이제 한 겁니다. 이 3월에 했던 거는 3, 4, 5월의 감소량인데, 사실 5월이 돼도 회복되고 있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거보다 좀 더 늦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구의 그 민간 소비는 유지되는 반면에 그 여행이나 음식점업의 매출액은 감소하기 때문에 제주의 관광객이 감소할 거고, 그리고 제주 가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구의 음식점 매출액 감소로 인해서 식조료액이 감소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농축산업 생산액이 제가 한 그때 최대 200억 원까지 이제 조수입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해서 베이스라인 대비 0.6%에서 0.08% 감소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충격이 어느 정도 지속될 거냐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대면 거래 증가는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2017년, 19년 그 업태별 매출액 증가액을 산업자원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2017년에 온라인 마켓 그 전년 대비 증감률이 13.2%였던 반면에 오프라인은
3.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오프라인은 0.9%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했고 온라인은 14.2% 이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온라인의 증가 추세는 이런 코로나와 별개로도 증가하고 있고 이것을 더 가속화시킬 거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2019년 5월하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 5월과 코로나가 있었던 2019년 5월의 총 매출액, 월 총 매출액 중에서 대형마트하고 온라인 유통을 비교해 보면 온라인 유통은 2019년 5월에 41.2%를 차지했던 반면에 2020년 5월에는 45.9%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 비중이 증가했고 반면에 대형마트는 19.1%에서 16.9%로 이제 감소해서 대형마트의 감소도 비중 감소로 이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비대면 거래 증가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플랫폼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이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제주도는 기존에 무 팔고 마늘 팔고 그다음에 감귤 팔던 것을 온라인으로 팔면 되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이게 이제 세 개의 작물이 있는데 제주도의 감귤, 무, 마늘인데 전체 농축산업 그러니까 농업 매출액 중에서 조수입이죠. 조수입 중에서 80% 가까이가 감귤, 무, 마늘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제주도가 이제 새 작물에 이제 몰빵을 하고 있는 이제 구조인 거죠. 이 구조 속에서 제주도는 어디로 판매를 주로 하고 있냐 보면은 42.1%가 산지 수집상한테 팔고 있어요. 산지 수집상이 온라인 유통을 하는 곳입니까? 산지 수집상 포장 매매하는 곳이잖아요. 감귤 이제 따기 전에 감귤 매달려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얼마냐고 밭대기로 이제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무 이제 파종돼서 거의 중간 정도 키우면 돌아다니면서 사시는 분들이 산지 수집상인데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도매시장에 내거나 대형마트에 내거나 이렇게 이제 내고 계시는 분들인 거죠. 산지 수집상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도가 차라리 온라인 마켓을 팔자 이러면 이제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산지 수집상에 대부분 팔고 있는 농가들이 우리가 온라인 마켓에 팔자라고 했을 때 될 건지. 제주도의 이제 먹거리가 어떻게 가는지 보면 생산해서 보면 대부분 산지 수집상에 약간 44.8% 그리고 농협에 이제 판매하시다가 농협 유통, 식품 가공 사업자들에게 제주도에서 유통 가공 랩에서 소매점 도민으로 이제 판매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도민이 66만 명 2018년에 그렇고 제 관광객이 한 1,600만 명 될 텐데 이게 이제 연중으로 치면 한 20만 명,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도 사람이 많은데 제주도에서 보시면 과실 채소를 9.7%는 도내에서 소비되고 90.3%는 도외로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도외로 판매하죠. 아까 산지 수집상을 통해서. 그리고 기타 축산이라고 해서 이거는 돼지고기는 81.84%가 도내에서 이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도외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 아까 산지 수집상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관광객과 제주도 도민의 먹거리 소비액을 가구 소비하고 음식점 소비액으로 추산을 해보면 1조 7천억 원 정도 1조 7,800억 정도가 제주도 내 먹거리 소비 구조인데 제주도의 감귤 조수입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네, 맞습니다. 9천억대입니다. 9천억. 9천억인데 제주도 먹거리 소비액이 1조 7천억인 거죠. 그러면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감귤원을 하나 더 이제 건설하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제주도민에게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1조 7천억을 가지고. 근데 이제 제주도를 보면은 제주도의 이제 과일하고 채소를 보면 자금률이 금액 기준으로는 47.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도외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수박하고 참외, 토마토, 호박, 딸기, 배추, 시금치, 상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1인당 그 소비량, 소비액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생산량과 소비액을 그 구분한 거라 가지고 총 소비량, 총 소비액인데 실제로 우리가 월별로 한번 뜯어보면 이 그 자급률이 47.2%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무가 있지 않습니까? 무, 학교급식 무가 이제 제주도 무가 전국에서 몇 퍼센트나 생산되는 것 같으십니까? 제주도 한 40% 가까이 돼요, 그죠? 37% 정도, 40%. 그러면은 우리 저기 전국에 있는 전 국민이 물을 뭐 사 먹는다고 했을 때 40%는 제주 거 먹고 나머지 60%는 뭐 강원도 거나 나머지 가을 뭐 이렇게 김장무 먹는다고 볼 수 있는데 제주도는 제주도 내에서 100% 이제 자급할 수 있는 거죠. 제주도민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월, 11월에는 도 외산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우리가 연중 생산이 가능한데도 이 학교급식 같은 경우 계약 재배를 해도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2019년에 그 양파 가격이 엄청 떨어져서 난리 났던 거 아시죠? 2019년에 작년에 그 양파 가격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이제 마늘하고 양파 가격이 엄청 떨어져 난리가 났었는데 제주도의 이제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보면은 양파를 도 외에서 이제 들여옵니다. 6월에 21.6%, 7월에 4.9%, 9월에 40.4%, 10월에 41.7%. 이렇게 이제 저장 양파가 다 떨어지는 시점이나 공급 물량을 잘 못 맞췄던 시기엔 또 이렇게 도 외에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보면 학교 급식도 이 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도 내에서 자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 외에서 들어오는 구조인데 일반 우리 음식점에서 소비하는 거는 거의 뭐 필요한 만큼 들어오신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쭤보면은 도 내산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여쭤봤어요. 어떤 분한테 여쭤봤냐면 경기도 아니 제주도 도교육청의 그 구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도 내산 얼마나 쓰고 계세요? 근데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쓰고 있는지. 도 내산 어디서 사십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는 공판장에서 사는 거를 도 내산이라고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공판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도 내산 얼마나 여기서 유통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들 도 내산은 40%, 도 외산은 60%, 그래서 60%는 도 외에서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도 내산이라고 구매하지만 도 내산이 아닌 경우도 많고 도 외산인 줄 알고 살지만 가락시장 갔다 오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공 데이터가 있는 게 이제 학교급식밖에 없어가지고 학교급식을 가지고 이제 도내산, 도외산 비율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도내산, 도내외산 비율이 얼마인지 실제로 알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공공이 개입하면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데 공공이 개입하지 않은 데이터를 구축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아까 생산 단계에서 폐기 문제 얘기 드렸는데 아까 과연 농산물을 온라인으로만 파는 게 단가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생산과 소비를 이제 맞춤형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미가 산지 폐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산지 폐기 지출을 보면은 2015년에 이건 공식 데이터를 좀 내기가 어려워서 감귤 채소로 주수입이 8,600억 원이라고 봤을 때 산지 폐기로 지출되는 그 금액이 2.6%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간 생산량에는 8.7% 정도 생산량이 폐기되고 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또 생산 단계부터 그 소비 단계까지 우리가 이제 유통 과정에서 그 감모되는 양이 22% 정도 됩니다. 근데 수입량은 또 늘고 있어요. 채소 수입량이 70만 톤에서 2017년에 15만 톤으로 늘고 있는데 우리는 매년 23만 톤 정도를 이제 버리고 있는 거죠. 유통 과정에서. 근데 또 버리는 게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이제 1일 먹는 그 섭취량 중에 21%를 우리는 냉장고에 쌓아뒀다 버리고 그다음에 음식점에서 음식점 반찬으로 냈다가 그다음에 재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고 그래서 결국 21%도 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많은 부분이 이제 버려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소비량에 맞춘 생산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것이 이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생산 단계의 폐기, 소비 단계의 유통 과정의 폐기, 소비 단계의 폐기를 정말 최대한 이제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그런
그것을 먹거리 플랫폼이라고 봤고, 여기서는 이제 아까 그 3개 품목에 집중돼 있는 농가가 100여 개 품목으로 이제 다 품목 소량 생산하는 농가들이 이제 여기에 조직화되게 돼서, 그분들이 이제 생산된 품목이 그 시즌에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가공이 돼서 1년 내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가공이 되면 유통기한이 몇 개월이죠? 가공 한번 하면 보통 12개월 정도가 이제 보통 12개월 유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원래 뭐 딸기 같은 거 생산하면 한 15일, 그러니까 일주일 안 가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3, 4일이면 다 이제 물러져서 버려야 되는데, 유통 가공하게 되면 1년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농가들이 생산한 것들이 안전하다라는 걸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안전성 검사 기관이 이 플랫폼 안에 설치돼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소비의 패턴 자체가 가공식품과 가정편의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주산 식재료로 제주산 식재료 비율이 70% 이상인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생산 기관이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왔으면 한다. 그리고 도내에 여러 가지 이제 대량 소비처들이 있는데요. 소매점, 그리고 이제 각 가정에 배송되는 직배송, 이제 도내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달의 민족이 배달하는 거는 이만큼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지만, 도내에서 직배송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이제 재설계가 좀 가능할 수 있겠죠. 회수, 한살림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바구니들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공급망이 구축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먹거리에 이제 공동체 육성,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는 도민에게 공급되는 그런 식재료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그리고 가정강변식이 도민에게 이제 공급되고, 그리고 도내 외식점과 외식업과 그리고 이제 공공급식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든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도외에 이제 그 공급처들이 수요처들이 이제 접속만 하게 되면, 주문하게만 되면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변화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감귤을 온라인으로 판다, 그다음에 물을 온라인으로 판다라기보다는 이 플랫폼을 이제 그 도외에 있는 쿠팡이나 이런 데 이제 맡길 게 아니라 우리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우리의 플랫폼에 접속하는 분들에게 안전한 제주산 먹거리를 공급하는 체계로 좀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양재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 수산물 유통 개선 방향 주제로 좌민석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의 좌민석입니다. 저는 농산물 유통에 이어서 제주 수산물 유통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산물 생산 및 유통 현황을 중점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코로나의 확산, 수산물 생산 유통 현황, 포스트 코로나 수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 포스트 코로나 수산물 유통의 개선 방향 순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입니다. 종식되어야 할 코로나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는 세계 확진자 수가 약 1,040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 수는 약 5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약 4만 명의 확진자 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2,850명의 확진자 수가 발생하였고 282명이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19명이 확진자 수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현재 코로나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 돌연변이 확산 및 대유행이 시작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갈치, 참조기, 광어를 대상으로 생산 및 유통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갈치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 12월 갈치 생산량은 2,328톤에서 2020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항 금액 역시
2019년 12월에 위판 금액은 2019년 12월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갈치 위판량과 연계하여 갈치의 위판 과정 및 유통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선이 입항하게 되면 생산자들은 위판장에 진열하고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경매가 이루어진 후에 경매에 낙찰된 중도매인들은 갈치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물에서 선별하고 포장을 거쳐 유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갈치는 주로 산지 위판장에서 산지 중도매인을 통해 위판된 후 소비지 도매시장을 거쳐 위판되며 소비지 도매시장을 거쳐 소비지 중도매인을 통해 소비지 소매상을 통해 유통되는 경로하고 대형 소매 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각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생산자의 수취율은 41.1%, 유통 비용률은 58.9%로 유통 비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참조기입니다. 참조기는 주 생산 시기가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2월 참조기 생산량은 1767톤에서 2020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판 금액은 2019년 12월에 비해 2020년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위판 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참조기 같은 경우에는 주 생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은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참조기의 위판량과 연계된 위판 과정 및 유통 사진입니다. 참조기가 어항에 입항하게 되면 어선주들은 참조기를 그물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바닥에 천막을 깔고 참조기를 떼어냅니다. 떼어낸 참조기들은 선별 과정을 거쳐 이렇게 진열하게 되며 그 이후에 경매를 통해 낙찰된 중도매인들이 유통을 시작합니다. 참조기는 대부분 선어 상태로 하역되어 위판되며 산지 위판장에서 산지 중도매인에게 위판된 후 냉동창고 가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각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생산자의 수취율은 46.4%, 유통비용률은 53.6%로 유통비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광어입니다. 광어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2279톤에서 2279톤을 출하하였으나 2020년에는 2020년 2월까지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지 가격은 2019년 12월에 비해 1월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제주 어류 양식 수협에서 드라이브 스루 및 할인 행사를 통해서 출하량도 증가하고 있고 산지 가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어의 유통 경로 및 물량은 지정 거래인이 전량으로 참여하여 유통을 시킵니다. 지정 거래인은 소비지 도매 시장으로 분산시키고 소비지 중도매인이 소비 중도매인과 식당 등으로 유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유통되어집니다. 또한 생산자가 직접 대형마트에 유통하여 소비자에게 유통되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생산자의 수취율은 41%, 유통비용률은 59%로 유통비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함에 따라 수산물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살펴보면 온라인 소비 생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등이 일상화되면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서 수산물 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흔히들 얘기하는 방콕, 집콕, 집순이, 집돌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임, 회식 등을 취소하고 집안에서 그 온라인을 통해 수산물을 구입하여 집안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건강과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건강기능식품 구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 수산물의 위생 관련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있는 수산물이 위생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그 궁금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그 특정 분야에 국한되었던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서비스가 수산시장, 약국, 도서관 등 다양화되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욱더 다양화되고 보편화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산물의 유통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첫째, 캔마켓 구축입니다. 그 캔마켓은 그 위판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 영상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 직거래 유통 시스템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수산 분야 종합 지원 대책으로 캔마켓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북, 경남, 충남에서 그 캔마켓 구축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제주도에서도 그 캔마켓 구축 사업에 신청하여 지금 현재 각 수협에서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캔마켓과 연계하여 그 수산물 직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한림수협의 수산물 거점 유통센터에서 그 수산물을 가공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또한 지금 올레 시푸드에서도 수산물 간편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수산물 간편식을 소비자들이 최근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산 수산물을 이용하여 수산물 HMR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소비자들이 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위생형 위판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제주도에는 6개의 위판장이 있습니다. 그 위판장들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외부의 기온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수산물의 위생 및 신선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진은 한림수협의 그 위생형 위판형 사진인데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위생형 위판장을 조성함으로써 항상 18도씨의 저온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 신선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외부의 이물질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경매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이탈리아의 산 베네데토 토론토 어항입니다. 이 어항에서는 주로 정어리와 멸치가를 양육하여 위판되는 어항인데요. 하루에 2만에서 3만 톤의 수산물이 전자경매 시스템을 통해서 위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스루 유통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광어 양식 어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준비한 횟감을 모두 완판하는 사례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광어 양식업 제주도민들이 코로나 위기에 처해 있는 양식어가를 돕기 위한 차원 및 시중보다는 절반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그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주도 권역별로 즉 제주 어류양식수협, 한림수협, 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드라이브 스루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협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해수를 끌어올려서 수족관에서 광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이브 스루를 구축을 통해서 광어뿐만 아니라 각 수협의 대표 수산물들을 판매함으로써 제주도 전역에서 그
그 시중보다 절반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함으로써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